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임진혁 교수입니다. 논익동, 논문을 읽어주는 동영상입니다. 사실 연구 논문 하면은 좀 대중들이 많이 읽고 학습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학자들 위주로 논문을 주로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논문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는 데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익동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가 정신과 역량 관련된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소개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은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논문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본 논문은 오늘 탐색해 보고자 하는 논문은 미국 논문인데요. 기업가 정신 교육의 경력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Career Impa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이죠. 과연 기업가 정신 교육이 우리 학습자들의 경력 개발에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주제로 학습자들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두 학자들께서, 그리고 퍼듀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인데 두 학자들께서 집필하신 논문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도 대학 교육 현장에 있습니다만은 지난 20여 년간에 대학에서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주 급속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비례하여 과연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 그 효과와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기업가 정신은 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는 별개로 그 기업가 정신 교육의 검증,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 검증 방법론이 충분하지 못해서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수년 전에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전교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을 선택했다가 몇 해 되지 않아 이제 선택 교양 과목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요. 제가 있는 대학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부터 이제 교내에 교양 교과목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비교과 과목으로의 전환이라는 개선 공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통 교양 과목으로서는 이 창업이나 기업 관심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물론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어떤 대학에서는 필수를 지정했다가 이를 철회하거나 또 우리 대학에서 컨설팅 받은 바와 같이 교양기초교육원 같은 곳에서 이를 비교과목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고하는 등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진행하는 학자들 연구자 입장에서는 기업 정신 함양 교육이 어떠한 가치와 효과,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학습자들 역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이 지향하거나 이끌어올 수 있는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은 교육 내용을 내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화면을 이쪽으로 밀고 할게요. 예.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아마 기업가 정신 관련된 연구나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미국에 있는 이 카우프만 재단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수백만 달러,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인데요. 이 재단의 회장이자 CEO였던 칼 슈람이라는 사람이 대학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성과죠.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또 부족하다. 또 기업가 정신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업에서의 수요가 있거나 또 안정된 직업적 가치를 제공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을 얘기를 한 것이죠. 계속 연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충분한 정당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이 이제 신규 벤처 창업,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유일한 결과물이라면 최소한 대학 학부 수준에서의 창업은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부에서의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된다고 한들 벤처 창업이 비례해서 활성화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에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 학생들의 이 그대로 창업을 이제 시행할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게 된 동기를 파악하고 또 본인의 다양한 경력을 쌓는 동안에 기업가 정신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식,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는데 진로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는지 파악함으로써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목적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선행 연구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 정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학과도 생기고 전공도 생기고 교과목도 많아지고 관련된 이제 교직원 수도 굉장히 급증했죠. 한편 이 기업가 정신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에 다양한 전공에 있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창업만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기업가 정신 교육의 가치를 둘러싼 담론은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만 이해했는데 지금은 기업가 정신은 창업과는 다소 구분되는 개념으로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창업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리더십, 의사소통력, 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사내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이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소개하며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자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역량에서부터 기회를 인지하고 더 진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인드셋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어떤 정리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인식과 관심, 기술과 지식, 기업가적 의도, 벤처 창업, 혁신, 기업 성장,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가 이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언제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 하면 교육의 결과물을 창업으로만 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창업은 소요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 참여 중 혹은
참여 후에도 창업이 됐는지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가 정시 함양교육의 결과물을 창업으로만 놓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된 연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자기 효능감 혹은 경력 의도, 창업 의도 이런 거겠죠. 이처럼 단기 측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기업가가 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례만 봐도 과거보다는 창업하는 것 혹은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험 감수성 면에서는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좀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효능감, 성별, 가족 배경, 그리고 여타의 동기 요인이 기업가가 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동기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이제 기업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직장 다니는 것에 의해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기업가가 되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만은, 그들보다는 보다 자신의 삶과 더 높은 수준에서의 직업 만족도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기업가가 되는 경향이 높다. 이게 기업가가 되는 동기 요인이겠죠. 또 시장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거나 경력상 좌절이 발생되거나, 또 어떤 개인적 사회적 불만, 유연성, 그리고 독립 필요성, 이런 것들도 한 개인이 기업가가 되려는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 학습자들, 여기서는 이제 학부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는 이유와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문제로서 기업가 정신을 학습한 학생들의 졸업 후 목표는 무엇인가?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고 이들이 졸업할 때의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자신의 경력에 활용하기를 기대할까? 마지막으로, 성별과 가족 배경이 직업 목표로서 창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세 가지 연구 목표를 갖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연구 방법론 보면,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1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성비는 여학생 31명, 남학생 79명이죠. 그리고 최소한 3개 이상의 기업가 정신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연구를 진행한 교수님들이 과제를 내준 것이죠. 학기 말에 두세 쪽 분량으로 학생들의 장단기 진로 그리고 인생 목표를 이제 에세이로 제출하게 했고, 또 자신의 목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만남, 인터뷰를 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갖고 이제 컨텐츠 아널리시스와 더메티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다른 기회에 있으면 이 컨텐츠 어널리시스와 더메티 어널리시스에 대한 방법론은 좀 별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후에 대한 장단기 직업 목표는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97명,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47명, 그리고 대학원에 진행하겠다는 학생이 71명인데요. 요 내용보다도 옆에 있는 요 표를 보면 이제 창업, 대학원, 일반 회사의 취업을 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세 개를 모두 할 수도 있고, 그럼 yes, yes, yes로 표현되겠죠. 나의 이제 커리어 고랜 패스, 이제 경력 목표에서 나는 이 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겠다라면 이제 대학원을 건너뛰고 yes, no, yes가 되겠죠. 그리고 대학원을 들어간 후에 창업하겠다, yes, yes. 그리고 나는 바로 창업하겠다, 그럼 yes, no, no 이렇게 표현됩니다. 반면에 나는 창업하지도 않고 그냥 대학원 가지도 않고 그냥 취업하겠다,
그럼 no, no, yes. 마지막으로 창업하지 않겠다. 하지만 대학원에 가거나 취업하겠다. no, yes, ye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이렇게 봤을 때 총 이제 기업가가 즉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쉬운 8명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전체의 82%는 먼저 기존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창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기존 기업, 이제 코퍼레이트 워크, 그 다음에 엔트레프너십. 요 학생의 비중이 58명이라는 것이고 32명, 여기죠. 기업에서 일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고 그 후에 창업하겠다는 학생이 이제 요 yes, yes, yes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6명은 대학원을 마치고 창업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대학원에 yes가 표시된 학생, 그다음에 앙트레프너십에 yes가 표현된 학생들의 합은 36명.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성비를 보니까 창업에 보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비중은 남학생이 여기 보시는 수치처럼 여학생보다는 다소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학생은 79명 중에 57명, 여학생은 31명 중에 14명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경력 목표로서 창업을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대학을 졸업한 후 창업하겠다는 학생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뭐죠? yes, no로 대답한 학생이죠. 9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경우 창업은 장기적인 목표로 인식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한 후 혹시 그 후에 창업하겠다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죠. 또 학습자들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사내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전이 가능한 기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기술을 어떻게 자신의 진로나 경력이나 조직에서의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교육 주제로 선호되거나 의미가 있었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총 110명 중에 현재 연구 기간 동안에 5명만이 창업을 했는데 이들이 왜 창업을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창업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가족 창업에 참여를 하거나 다른 재정적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5명이 창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를 통해 가족 창업과 재정적 지원은 창업을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직업 선택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의미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 교육에서는 여러 컨텐츠들이 진행됩니다만은 아무래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창업한 경우를 목격한 상황 혹은 보다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창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3분의 1은 안타깝게도 사업을 시작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기존의 직업 세계,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는 있다는 겁니다. 즉 기업가가 될 계획은 없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이 그의 경력과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이죠. 한편 나머지 3분의 2는 창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미래 직업 가능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 학부에서의 이들이 또 대답하기로 학부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노출은 추가적인 직업 선택과 자기 효능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성적 분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장기적인 목표인데요. 이들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장기적인 경력 목표로 창업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후에 창업을 하겠다.
이들의 목표가 당장 대학 졸업, 경제적 독립, 결혼,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기업가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내가 쌓아야 될 것이 기술을, 관련 분야의 기술을 좀 더 완성을 하고 본인의 역량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재정이 있을 경우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장기적인 목표로 포지셔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수준의 교육을 넘어서 MBA나 경영대학원에서 정식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창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기존 기업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또 수익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상적인 경영 목표로서 창업을 생각하는데요. 창업은 준비가 필요한 궁극적인 직업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상적이냐?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과 포부를 실현하고 더불어서 자율성을 누리며 열정을 따르고 변화를 만드는 수단, 이것이 바로 창업이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여성은 기업에서의 진로, 즉 취업을 주로 선택한 반면에 남성은 창업에 보다 관심이 많은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기업가적 진로로 강하게 기울어지는, 즉 창업을 혹은 기업가로 계속 성장할 진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부생의 경영 목표를 토대로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해를 좀 넓히고자 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 부여하는 가치와 경영에서 이를 활용하려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게 된 동기, 경력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기 기대하는 방식, 그리고 학생 진로 목표와 그 나레이티브를, 그 이야기를 이제 아까 연구 방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텐츠 어널리시스, 더매틱 어널리시스 등을 통해서 이제 쭉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업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업 교육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기 진로를 수립하거나 일상적인 삶에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 학부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하는 요령과 방법을 넘어서 진로 선택이라든지 일상적인 삶의 발전을 위한 콘텐츠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또 시사점으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완성한 후에 창업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는 저도 기업가 정신 교육자 또 연구자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네 보편화된 창업 교육이 혹은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한 개인에게 많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기술을 완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과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교육의 목표를 벤처 창업으로만 둔다면 2, 30년간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장의 이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처 창업은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긴 시간 파악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한 개인이 창업가로 발전되는데 또 다른 변수가 많이 작용됐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기업가 정신이 한 개인을 창업가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냐에 대해서는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자들은 기업가를 젊은 위험 감수자로 보는 것이 아닌
엘리트로 본다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고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엘리트로 포지셔닝하고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업가 하면 이제 위험을 감수해도 도전하는 사람 이렇게 흔히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드러난 학부생들이 보는 기업가들의 이미지는 아주 학력 수준도 높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아주 엘리트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논의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학생들만이 졸업 후 바로 창업하고자 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술 습득을 하거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사실을 토대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둔 교육 커리큘럼이 좀 제시돼야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 정신 교육의 성장은 벤처 창조의 동인으로서의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희석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의 목표는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연구 결론을 보니 기업가 정신을 많이 받았어도 직접적인 단기적인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결론을 우선 1차적으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지니면서 동시에 더 많은 청중능을 기업가 정신 교육의 대상으로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겁니다. 더 많은 대상을 기업가 정신 교육 대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중에 비창업가, 창업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도 기업가 정신 교육 범주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충된다는 것이죠. 벤처 창조의 창업의 동인으로서 효과를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오히려 창업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피교육자로서 수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석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논의도 우리가 추가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 교육의 가치를 알리는데 관련된 담론이 현장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핵심 전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핵심 전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의 저주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켰는데 창업을 안 이어져? 뭐야, 열심히 잘 시켜놓고 교육생을 많이 확보했는데 성과가 없잖아. 이런 측면에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기업가가 되는 것, 즉 창업하는 것과 기업가적인 것, 이제 이 논문에서는 Art of Entrepreneurship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창업을 안 해도 기업가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기업가적으로 되는 것 이러한 두 가지 교육 대상자 혹은 참가자의 성향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연구와 교육학적인 이슈가 명확하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구에서는 논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의 목표는 벤처 창업으로만 한정 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교육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을 이해하고자 하고 있지만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우리 기업가 정신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학자들 관련된 연구자들은 추가적인 논의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논문 읽어주는 동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